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티비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AI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놓치실 건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CPI 지수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1%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이게 뭐 CPI 지수 물가 때문일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3대 지수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스닥이 12,3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우지수가 0.09%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그래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12,300선이라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언론에서는 이게 CPI 지수 발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CPI 지수는 어젯밤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4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된 거죠. 전월이었던 3월달이 5% 상승을 기록한 반면에 이번에는 0.1%포인트 하락한 4.9%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치도 5%였는데요.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시작했던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하락한 모습이지만 전월 대비로 MOM이라고 하죠.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물가가 0.4% 상승을 하면서 3월에 전월 대비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했어요. 하지만 올가 예상치와 일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 9%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에 따라서 CPI 지수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월 대비 그렇게 크게 내려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생각보다는 느린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연준의 노력, 그간의 긴축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것은 이 물가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가가 떨어지자, 그러니까 CPI가 낮게 나오자 연준의 다음 달 FOMC 회의 때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확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역시 일제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권 시장도 강세를 보여주었고, 금리가 인하된다, 금리 인상 확률이 내려간다, 이는 기술주의 상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원 CPI,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YOY 기준으로 5.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준의 목표치는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NBC에서는 인플레는 여전히 연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인플레가 확 둔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수치다라고 어느 정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도 소폭 하락해서 70불대 초반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맵을 보시면 나스닥에 속한 이 기술주들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상단이 좋은 모습이고요. 뭐 파이낸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다우지수와 연관이 높은 전통 산업들은 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특히 구글과 아마존의 주가 상승률이 좀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나스닥의 상승은 특히 구글의 힘에 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2,300을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11,900부터 12,250 정도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12,300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9월의 고점과 올해 2월 달의 고점을 좀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자, 이는 예상보다 낮은 CPI 지수와 발표와 함께 AI 기술주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 구글의 상승이 오늘의 돌파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AI 기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태세가 전환이 되고 저항이 돌파될 때 이 돌파의 원인을 제공한, 태세 전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을 잘 봐야 돼요. 그 주식이 주도주일 수 있는 겁니다. 구글 같은 주식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어제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PPI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 있는데요. 일단 CPI 지수부터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동기 대비 CPI 지수 상승률을 볼게요. CPI 지수는 전년 2월 달에 9%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최고치를 찍었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2년 내에도 가장 낮은 지금 CPI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 참가자들은 좀 환호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이번 4월 달이 0.4% 상승률이 나오면서 예측치에 부합한 모습입니다. CPI 지수를 항목별로 좀 뜯어보면요. 이 빨간색 막대는 전년 6월을 뜻합니다. 전년 6월이 오버롤 CPI, 그러니까 전체 헤드라인 CPI가 9.1%를 찍었을 때거든요. 자, 1년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빨간색 막대 중에 특히 에너지 관련된 뭐 개솔린이라든지 뭐 연료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가가 뭐 7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에너지 부분은 CPI 지수를 낮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하락 요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 하늘색 막대는 이번 달, 그러니까 4월 달 CPI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한 건 역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전년 6월 대비 아직도 높은 CPI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테이션, 바로 교통비가 되겠고요. Food away from home, 그러니까 외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쉘터, 주거비 역시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통비, 외식비, 주거비가 아직도 높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통비와 주거비는 근원 CPI라든지 근원 PC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의 하락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높다는 건 미국 서민 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헤드라인 CPI, 즉 오버롤 CPI가 4.9%로서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다음 달에 있을 FOMC 때 금리가 동결될 전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이게 어제까만 하더라도 78.8% 정도였는데 동결 확률이 98.5%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확률, 다음 달 FOMC 때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1.5%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어저께만 해도 이게 21%였거든요. 일단 물가지수로만 봤을 때는 다음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요, 시장이 너무 크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CNBC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 근원 CPI를 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근원 CPI는 작년 6월 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작년 6월 달이 6.5%대였다면 지금 5.5%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자, 예측치와 부합한 근원 CPI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주가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5.5%의 그 절대값을 봤을 때 아직도 높다라는 거죠. 연준은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C보다 이 근원 CPI, 근원 PC를 더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원 PC, 근원 CPI가 2%대가 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5.5%니까 높은 편이죠.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확률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12,300선을 돌파한 나스닥은 무엇의 힘으로 올라갔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구글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힘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회사는 무엇으로 유명하나요? 자, 바로 AI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구글이 오늘 4% 이상 오른 이유는요. 자, 이 Bard라는 챗 GPT와 비슷한 서비스죠.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80개국에 전면 오픈한 구글이에요. 자, 이러면서 4% 이상 주가가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시범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면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Bard는 당신이 소설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글이 이렇게 오르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역시 빅테크줄 역시 다 올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태세가 전환이 될 때,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주도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AI 관련 주식은 무조건 한 개 이상 가지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나스닥 100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어 기반의 AI라고 한다면 실생활 AI, 리얼월드 AI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구글이 4% 이상 오른 반면에 테슬라는 오히려 0.36% 하락하는 조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68.54불로 마감한 테슬라인데요. 뭐 최근에는 한 165불에서 175불 사이에 작은 박스꼴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락한 이유는 중국 판매가 조조했기 때문일까요? 5월 첫째 주에 중국 보험 등록 대수를 보면요, 테슬라가 5,900대를 기록을 했어요. 5월 1일부터 7일까지인데요. 뭐 전주는 11,500, 전전주는 10,000대, 그러니까 대부분 10,000대를 넘겼는데 5,000대까지 떨어졌다니까 이게 뭐 소문이 퍼지게 되면 주가의 부침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 5월달 첫 번째 주는 노동절 연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판매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다.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을 떠나거나 고향을 찾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한 주의 판매량을 볼 게 아니라요. 자, 어느 정도 긴 기간의 추세를 봐야겠죠. 이 제일 위에 분홍색 막대 이렇게 숫자가 적힌 분홍색 막대는 테슬라의 올해 2분기 판매량의 트렌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부터 5월 초까지의 판매량인데요. 누적 판매량이에요. 이를 다른 분기의 판매량과 비교해 보면요.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첫 5주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분기의 첫 5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중국의 판매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절 연휴 한 주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 5,000대 후반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지만 그 전까지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트렌드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다른 뉴스로는 제가 어저께 이 모델 Y 보닛의 사진이 유출이 되면서 기가 텍사스도 5,000대 생산 캐파에 이르렀다. 주당 5,000대 생산 캐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가 텍사스가 주당 모델 Y 5,000대 생산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네요. 점점 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1000대 들리는 게 뭐 70일에서 100일까지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27일에서 37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 테슬라가 점점 규모의 경제에 이르면서 자, 이렇게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고 빨라지면요 고정비가 감소하면서 그로스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하락의 이유는요, 테슬라의 하락의 이유는 테슬라 역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제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우 지수와 관련된 총통 산업과 관련된 주식이기도 합니다.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관련된 성장주 기술주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판매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다른 뭐 다우 지수와 관련된 주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쌍방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다소 하락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대세는 AI라는 겁니다. 최근 챗 GPT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바드라든지 이 채팅 그러니까 언어 기반의 AI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 리얼월드 AI는 테슬라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업들은 누가 승자 독식 그러니까 이길지 몰라요. 하지만 리얼월드 AI에선 실생활 AI에서는 테슬라가 단연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테슬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버전 12의 FSD가 나오면은 로보택시로 발전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FSD 버전 11.4는 거의 12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와이드 릴리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임직원들만 쓰고 있는데요. 버전 12가 왜 진정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냐면 완벽한 싱글 스택이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11 버전부터 싱글 스택이라고 얘기를 했던 일론 머스크인데 실제로는 아직도 일부 기능에서는 레거시 기반의 오토파일럿 기술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블 스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부터는 완벽한 싱글 스택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뭐 고속도로가 됐건 어떤 환경에서든 이제 진정한 AI로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버전 11까지는 일부 센서를 사용한다든지 AI 기반이 아닌 레거시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부터는 완벽한 자율주행 즉 AI 기반의 자율주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엔드-투-엔드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크 인베스먼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로보택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건데 내년 말이나 늦으면은 뭐 2025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약 이제 2년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AI 혁명기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주식은 정말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여러 가지 혁명 때 우리는 많이 놓쳤어요. 윈도우와 PC 혁명,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뭐 1995년 윈도우 95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으면
지금 뭐 100배 가까운 수익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자, 2010년부터 12년은 애플이고 2012년부터 14년은 SNS 혁명 페이스북, 2014년부터 19년 OTT 혁명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아우르는 게 또 아마존의 이커머스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2019년부터 시작된 건 역시 전기차 혁명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이 기간에 주가가 뭐 10배 이상 엄청나게 크게 뛰어 올랐죠. 자, 앞으로는 이제 AI 혁명이에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를 들 수 있겠지만 실생활 AI는 역시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이러한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없으셨다면 이번 AI 혁명 기회는 필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